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양승훈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임상심리학 18강 강의 인간 발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첫 이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 아이가 이렇게 바닥에 기어 다니다가 점점 자세를 세워서 일어나서 걷기까지 이런 과정이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죠. 자, 아이가 성장해서 발전해 나가듯 우리 인간도 점점 성장해서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이렇게 어른이 되고 또 어느 순간인가는 우리는 다 전부 다 늙게 되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부르는 저 하늘로 가겠죠. 자, 인간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이 전 생애의 과정에 걸쳐서 인간이 갖게 되는 그런 시기별 심리학적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인간 발달에 따른 인간 심리의 변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시작합시다. 자, 그래서 발달의 기본 개념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발달은 뭐라고 돼 있나요? 디벨로프멘트, 질서정연하고 일관성 있는 형태의 진보적인 변화의 연속으로서 개체의 전생의 주기를 통해서 일어나는 계속적인 변화로 성장과 성숙을 포함한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발달,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발달의 기본 원리에는 상관성, 그 다음에 분화성, 그 다음에 연속성, 순서성, 그 다음에 개별성, 그 다음에 주기성. 주기성은 특히 시기성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5개의 기본 원리 속성이 있고, 발달 단계에서는 우리가 태내기, 신생아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 시기별로 발달 단계별로 인간 심리의 특징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발달 단계별로 살펴보는 시간을 이번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간 발달의 기본 원리를 한번 살펴보면요. 인간의 발달은 첫 번째, 상관성이 있다. 자, 상호적인 관계성이 있다. 자, 개체의 발달이 어떤 단일적인 어떤 요소나 속성에 의해서 진행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환경과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물론 본태적으로 태어나서 유전적으로 받는 어떤 그런 발달의 유전적인 특징이 있을 수는 있겠죠. 자,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주변 환경과 자신이 속해 있는 그러한 여건에 상호적으로 반응하면서 발달이 진행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이 첫 번째 상관성이고, 두 번째는 분화성. 자, 그래서 발달은 미성숙한 구조로부터 특정한 구조와 기능을 가진 새로운 기관이 발생하는 과정, 뭐 이렇게 분화를 이렇게 써놓긴 해놨는데, 분화라는 것은 성숙과 발전의 상징입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못 살 때, 50년대, 60년대 이런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자, 방이 곧 주방이고 방이 곧 목욕탕인 경우도 있습니다. 못 살 때는. 그리고 방이 침실이자 방이 곧 거실입니다. 그렇죠? 방 하나에서 모든 사람이 자고 방 하나에서 밥 먹고 방 하나에서 거실처럼 그곳에서 생활하고 그랬었죠. 자, 그런데 사회가 발전하고 이렇게 분화되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음식을 하는 공간이 분리되어지고 화장실이 분리되어지고 뭐 거실 공간이 또 분리되어져서 구분되어져서 이렇게 나가죠. 자,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선진국을 가보면 어때요?
음식을 먹을 때 뭐 프랑스 같은 데서는 예를 들면 에피타이저를 먹을 때 쓰는 포크와 나이프가 따로 이렇게 주어지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레스토랑 같은 데 가보면 뭐 포크가 한 어, 좌측에 포크나 나이프 같은 것들이 세네 개씩 있고 오른쪽에 뭐 수저라든지 포크 그런 것들이 또 한 네다섯 개 이렇게 있죠. 그래서 뭐 전식 먹을 때, 본식 먹을 때, 후식 먹을 때 쓰는 포크나 수저 이런 것들이 각각 또 따로따로 이렇게 정해져 있죠. 자, 이렇게 사회가 고도화되고 발전된 국가나 사회일수록 점점 그 쓰는 물건과 생활하는 공간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물품들이 더 세밀하게 그 용도에 따라서 분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발달을 함에 따라서 그 구조가 처음에는 뭉뚱그려져서 그냥 덩어리로 발전하다가 점점 각 그 시스템별로, 체계별로, 기관별로 이렇게 분화되죠. 자, 그래서 발달은 분화에 의한 구조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발달을 하면 할수록 각 기관과 각 기관의 구조물들이 점점 더 특화되고 분화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연속성. 개체 발달의 과정은 연속적이다. 그래서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 뚝 잘라가지고 뭐 이렇게 발달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발달 과정이 끝나면 또 다음 단계 계단 밟듯이 또 이렇게 다음 단계로 또 분리돼서 불연속적으로 또 진행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뭐 계단과 같은 불연속적인 그런 면이 아닌 빗달길 또는 트레드밀 위에 그 벨트와 같이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쭉 이어져 있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순서성이 있다. 자, 그래서 발달은 순서와 방향이 있다. 그래서 머리 쪽에서 인간의 꼬리 쪽, 즉 우리가 이제 머리와 반대되는 쪽을 말하는 거죠. 인간은 꼬리가 없는데 왜 꼬리 쪽이 있냐? 이게 이제 인간을 우리가 전체 학문에서 볼 때는 동물 해부학, 동물 뭐 이렇게 과 관련된 이런 그 일부분으로 인간을 보기 때문에 두축, 밑축 이런 꼬리 쪽 이런 쪽을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머리 쪽과 머리 쪽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순서와 방향이 발달 방향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자, 그 다음에 몸 쪽에서 먼 쪽으로, 즉 근위부에서 원위부라고 이렇게 예전에는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에서 부분으로 이런 순서와 방향을 가지고 발달이 이루어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개별성이 있다. 발달은 개인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발달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변 친구들과 나를 비교했을 때 또는 우리나라 사람과 뭐 미국 사람을 비교했을 때 또 아프리카의 흑인들과 우리 동양 사람들을 달리기 능력 같은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또는 거꾸로 우리가 잘하는 수학적인 거 학문 연구나 이런 공부머리 같은 걸 보면 우리가 이제 또 오히려 아프리카 사람들보다는 좀 더 낫죠. IQ가 높죠. 자, 이렇게 개인별로 이렇게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개인별, 민족별, 국가별, 뭐 인종별 뭐 이렇게 발달에는 그런 차이가 존재한다. 개별성이 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기성이 있습니다. 발달도 많이 되는 어떤 민감기, 결정적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어느 순간에 잘 되는 그 발달의 어떤 시기가 있다면 그게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시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시기에는 발달이 또 더딘다고 한다면 그 더딤이 또 계속 영원히 지속되냐? 또 그게 아니고 그 더딤이
또 이렇게 지속되다가도 또 어느 한순간에는 또 굉장히 또 빠르게 또 발달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뒤섞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기성이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달 단계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우리 인문사회, 심리학이 이제 인문사회와 관련된 학문이잖아요. 자, 이런 학문 분야에서 구분하는 시기하고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해봤는데 우리는 보건의료 쪽이니까 아무래도 보건의료 쪽에서 구분하는 내용 위주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일단은 발달이 태내기가 있고 태내기에서 더 성장하게 되면 신생아기, 그 다음에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태아기가 아니라 태내기라고 쓴 이유는 이 태내기 안에 배아기와 태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론 배아기, 태아기 모두 엄마의 태중에 있는 시기는 맞는데 우리가 이제 뭐 법적으로 배아기는 우리가 8주까지 아직 생명체로 보기보다는 씨앗 단계, 씨앗의 단계다. 그래서 인간 생명이 되기 이전에 씨앗 단계로 보는 배아기가 있고 8주까지로 보죠. 그 다음에 이제 9주부터는 태아, 즉 생명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태아기에서 이제 이거 두 개를 합해서 태내기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태내기를 거쳐서 아기가 이제 세상 밖으로 출생을 해서 나오면 출생에서 생후 4주까지는 우리가 신생아기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아기. 영아기는 5주 차에서 12개월까지. 그 다음에 유아기 13개월부터 6세까지. 그 다음에 7세부터는 이제 취약 아동기라고 볼 수 있죠. 7세부터 12세까지 아동기. 자, 그 다음에 13세부터 17세까지가 청소년기입니다. 아직 성인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성인은 18세부터 64세까지가 성인이고 65세 이후부터는 우리가 노년이죠. 노년이라고 구분하는데 수업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얼마 전에 네덜란드인가요? 네덜란드도 정년을 70으로 이제 바꾼 내용이 뉴스에 나왔고 그래서 사회에서 이렇게 데모도 하고 항의도 하고 그런 게 나왔죠. 우리는 도대체 연금을 도대체 언제 받냐? 70세로 이렇게 이후로 이렇게 하면은 도대체 연금은 언제 받냐? 이렇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정부 주도로 이런 공청회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내용은 뭐냐면 노년의 정의를 70세로 이렇게 바꾸는 걸로 지금 공청회를 하고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입법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게 뉴스에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조만간 우리나라도 이제 65세는 성인으로 다시 바뀝니다. 내려갑니다. 그리고 70이 넘어야 노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 납득이 가죠. 지금 60대 어르신들 이렇게 길거리에서 보면은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기 또는 할머니 이렇게 부르기에는 조금 민망할 때가 많이 있죠. 굉장히 건강하시고 정정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하고 있고 자기 관리가 또 잘 돼 있고 의학이 발달되니까 상당히 예전보다는 한 10살에서 15살은 더 깎아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사회가 많이 젊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각 생의 발달 단계, 생의 발달 시기별로 다양한 우리에게는 많은 심리적 갈등과 심리적 고민과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생의 발달 단계별로 시기별로 많이 이렇게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각 발달 단계를 쪼개서 그때그때마다 어떠한 심리적인 고민 요소들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에서 배아기와 태아기를 합쳐서 태내기라고 했는데, 이 태내기, 즉 엄마의 뱃속에 있는 시기에는 태아가 스스로 뭐 이렇게 심리적으로 뭐를 이렇게 주도적으로 뭐 느끼기 위한 어떤 행위를 한다라고 보기가 어렵죠. 굉장히 엄마에게 종속돼 있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 태아가 나중에 이제 태어나서 자라고 성인이 될 때 형성되는 어떤 성격이나 이런 거에 엄마가 어떻게 하느냐의 어떤 그런 행위 결과에 굉장히 종속돼 있죠. 그래서 엄마가 이때 굉장히 좋은 정서적인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되면 아이들은 나중에 차분하고 안정된 심리 상태를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아빠도 또 부모의 한 축이잖아요. 그래서 아빠도 이렇게 아이의 태내기 때 이런 정서적인 어떤 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엄마는 여러 가지 자기가 느끼는 어떤 심리적인 요소, 정서적인 요소를 아이에게 다이렉트로 연결되고 전달될 수 있음을 잘 생각을 해서 본인의 어떤 그런 기분이나 생각이나 마음의 심리 상태를 잘 조절해야 될 어떤 또 필요성도 또 있다라는 거 말해주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태내기를 잘 지내서 이렇게 신생아기 이제 출생이 돼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자, 이 시기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아이의 정서나 심리에 영향을 주는 것은 결국에는 엄마를 포함해서 주 양육자들이 어떻게 아이를 대하느냐, 그런 양육 태도, 양육 자세가 굉장히 영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시기에 아이가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아이는 그 불만과 욕구, 불충족의 어떤 결과로 심리적인 어떤 불안정성에 빠질 확률이 높겠죠. 자, 그런데 이제 보게 되면 이 우측에 보게 되면 이 왼쪽은 엄마 아빠의 사랑을 충분히 잘 받고 있는 모습인데, 우측에서는 보면은 이렇게 그 산후 우울증이라든지 뭐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문제점에 의해서 가정 내 그래서 이제 아이를 방임하고 방치하는 경우에 이런 아이는 계속 이렇게 돌봄을 잘 받지 못하겠죠. 자, 그랬을 때 굉장히 이러한 그 신생아기 또 나아가서 이렇게 영유아기 때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그런 정서적인 환경이 이 아이의 심리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5주차 이후부터 12개월까지 우리가 12개월에 이제 될 때 이제 우리가 돌잔치 하잖아요. 태어난 지 만 12개월이 됐을 때, 자, 이 기간 동안에도 또 이제 조금 더 자라긴 했지만 결국에는 주 양육자의 어떤 양육 태도에 의해서 또 그 양육자와 같이 사는 그 가정 환경에 대한 어떤 그러한 영향 요소가 가장 크게 심리적으로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좀 더 자라서 13개월에서 미취학, 취학 이전에 그 유치원, 보통 이제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갈 나이죠. 자, 이 시기 때부터는 조금 이제 환경이 달라지죠. 자, 아이가 이제 어머니로부터 조금씩은, 아직은 뭐 미약하지만 조금씩은 떨어지는 어떤 그러한 분리 시기가 나오죠. 자, 그리고 분리 시기의 공백을 누가 채워주고 있나요? 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면 또래 친구들이나, 또래가 꼭 아니더라도 뭐 나보다 좀 나이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같이 노는 그 원생들이겠죠. 친구들 또는 언니 오빠들, 누나 동생들. 자,
그러한 그 또래 집단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주 양육자의 영향성은 조금씩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선생님이 있죠. 예, 선생님이 또 이렇게 교육 환경에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교육적인 영향을 또 주겠죠. 자, 그래서 조금씩은 이제 유아기 때부터 엄마나 아빠 또는 주 양육자가 뭐 할머니가 될 수도 있죠. 할아버지나 이런 그런 주 양육자의 손길로부터 조금씩은 분리되고 독립되어지는 그 첫 발자국이 시작되는 게 유아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서 친구들, 또래들, 형, 누나, 동생들과 어떻게 잘 인간관계와 사회적 관계를 이루느냐가 또 훗날 성인이 됐을 때 심리적인 어떤 그러한 형성에, 심리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동기. 7세에서 12세까지 아동기가 되었을 때, 이때는 이제 좀 더, 그렇죠.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지죠. 자, 엄마 아빠와 지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친구들과 또는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은 대상자들이 어, 본인에게는 더 심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물론 여전히 엄마 아빠에 대한 영향성이 크겠지만 이제는 뭐 거의 반반 반반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초등학교 한 고학년 정도 되면은 이제 뭐 상당히 부모보다는 친구들과 바깥에서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도 또 주변 환경,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느냐, 어떻게 어울리면서 사회성을 키워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인간 심리 형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기로 이제 넘어가면은, 자, 이제는 뭐 심리적으로 물론 친구들이 영향을 주는 그러한 것들도 더 커지겠지만 이제는 뭐 고민해야 될 거, 생각해야 될 거, 해야 될 거, 또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될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죠. 자, 그래서 여기 그림 밑에 보게 되면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딱 엄마 잔소리를 이렇게 차단하고 있죠. 딸이 핸드폰 보면서. 자, 그래서 이제 청소년기 정도가 되면은 이제 부모가 오히려 더 마이너리티로 이제 자리로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인간관계, 학교나 친구나 뭐 이렇게 교회,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죠. 또 교회에서 막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자기가 몸담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모임, 또는 뭐 학원 또 친구들하고도 막 많이 어울려 다니잖아요. 뭐 학원, 또 학교 친구들, 학교 선생님들. 자, 이렇게 영향을 주는 사회적 어떤 주변 인물들이 더 다변화되고 또 많아지고 그렇게 넓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도 또 학업에 대한 공부에 대한 부담, 대학 진학에 대한 부담,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또 심심치 않게 상당히 큰 부담으로 또 오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끔 많지는 않지만 청소년기에 학업 부담이라든지 공부 스트레스라든지 성적 문제 때문에 뭐 자살하고 또는 뭐 집을 가출하고 뭐 이런 학생들도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청소년기, 이런 심리적인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는 뭐가 있고, 또 이 시기에는 어떤 고민이 있고, 뭐 이런 거죠. 이 시기에 또 이제 뭐 이성의 눈을 뜨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또 이성 문제라든지 또는 동성 친구와의 질투, 나랑 친한데 쟤랑 친하게 노네, 뭐 이런 것들 서로 이렇게 서로 또 신경 좀 버리고 친구, 동성과 이렇게 싸우고 화해하고 뭐 이런 부분에 에너지를 많이 또 쏟죠, 이 시기에. 근데 또
이성 친구가 또 생기면 또 이성 친구와의 갈등, 또 사랑 뭐 이런 데서 또 감정이 요동치고 고민하고 또 울고 뭐 또 어떨 때는 행복하고 뭐 이런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러한 시기가 청소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성인기로 이제 넘어가면 이 성인기는 나이 폭도 넓지만 그 넓은 거에 비례해서 발생되는 문제도 많죠. 자, 18세부터 서양에서는 결혼을 하잖아요. 그리고 독립하잖아요. 부모로부터. 우리나라는 말이 성인기라고는 하지만 18세 때 뭐 독립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법적으로 이제는 성인입니다. 18세부터. 이제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성인으로서 자기가 생각하고 내리는 모든 판단에 대한 그런 책임을 잘 져야 된다.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신중하게 계획을 내려서 결정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 시기에 이제 들어오면은 이제 연애도 해야 되죠. 결혼도 해야 되죠. 취업도 해야 되죠. 취업이 더 먼저겠네요. 결혼보다. 그렇죠. 취업을 해야 결혼을 하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뭐 결혼을 해서 또 뭐 모든 게 다 끝납니까? 이제는 또 육아가 또 문제죠. 육아 또 뭐 여기 써 있지는 않지만 또 양가 또 어르신들 챙겨야 되는 문제에서 또 싸우기도 하고 얼마 전에 그 이혼 숙녀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집에서 봤었어요. 자, 봤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거 본지 얼마 안 됐는데 한 달도 안 됐나? 한 달 뒤에 그 제가 봤던 그 부부 중에 그 축구 선수 출신이었던 그 남자분 있었어요. 어, 그 방송이 나올 때도 계속 그 여자분한테 너무 힘드니까 자기 그냥 자살해 버릴 거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진심이었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그렇게 자주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뭐 부인이 그것을 좀 이렇게 너무 나무라고 하고 좀 뭐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 실제 자살을 한 걸로 이렇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얼마 안 지나서.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혼을 처음에 했을 때는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고 좋아서 같이 있고 싶어서 했겠지만 실제 결혼이라는 것이 해보면 만만치가 않다라는 것이죠. 어, 그러니까 그 지금 방금 내가 말했던 이혼 숙녀에서 그 사람이 자살했던 또 그 부인과 그 남편이 그렇게 밤이면 밤마다 아기를 가운데 두고 서로 막 싸웠던 그 가장 큰 이유가 그 시댁 어른들이에요. 시댁 어른들의 어떤 제가 봐도 좀 그 시댁 어른들의 행태가 이해는 가는데 조금 너무 좀 대처가 어,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 시부모 모르겠어요. 방송으로 그 두 부부의 얘기만 들어서 제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안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해도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또 육아 또 그 육아에서 뭐 또 거기서 끝나나요? 또 아이들 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야 되는 거 아이들 뭐 교육 문제 또 생활 문제 경제 문제 뭐 또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중년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실업 문제 직장에서 뭐 명예퇴직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건강 문제, 또 부부 간의 어떤 부부 생활, 뭐 성 문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성인기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 헤쳐 나갈 수 있느냐. 자, 이런 것들이 어, 여러 가지 심리적인 변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년기로 넘어가면 노년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살 날보다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적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그러한 어려움으로부터 우울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내 생애가 거의 기울어 가는구나. 자, 이렇게 생각을 문득문득 어, 하겠죠. 그렇게 문득문득 할 때 심리적으로 어떻겠어요? 매우 우울하겠죠. 우울하고 그 다음에 건강도
점점 나이가 드는 것도 서러운데 건강도 여기저기 아프고 병 들어가겠죠. 자, 그런 데서 오는 여러 가지 자괴감. 그 다음에 이제 또 재정, 여기 지금 폐지를 죽고 계시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또 경제적으로도 뭐 잘 이렇게 준비를 해오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OECD에서 노인 빈곤율 꼴찌에서 두 번째라고 합니다. 자, 그만큼 자녀들의 교육이나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많이 재정을 상당히 많이 쏟는다라고 OECD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노후에 정작 본인의 삶은 이렇게 빈곤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폐지 모아서 하루에 많이 모아도 폐지가 6, 7천 원, 7, 8천 원밖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 돈으로 이렇게 먹고 사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재정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이 먹어도 성은 또 이렇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우 징그러 더러워. 뭐 나이 먹었는데 무슨 성이야. 아우 주책이야. 어? 뭐 나이 먹었으면 방 안에 그냥 조용히 처박혀서 텔레비전만 봐야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나이 먹어서 그렇게 생각이 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나이 드셔도 똑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 맛있는 거고, 좋은 데 구경 가면 좋은 경치 보면서 행복한 거고, 슬픈 드라마 보면 똑같이 슬픕니다. 자, 이게 인간의 속성이잖아요. 그러면 나이 든 사람도 물론 성욕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성에 대한 어떤 갈구와 성에 대한 욕구는 있겠죠. 자, 그런데 뭐 젊을 때만큼 그러한 어떤 몸이 반응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또 오는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더군다나 또 뭐 부부가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면 또 이런 부분도 고민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또한 사별이 있죠.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이렇게 한 30년, 40년 같이 살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수십 년을 같이 살아온 배우자가 어느 날 어, 먼저 세상을 떴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그 상실감과 이별의 아픔, 사별의 아픔이 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것도 큰 스트레스다, 큰 아픔이고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활고 이렇게 나이 먹으면 이렇게 뭐 아까 경제적인 부분하고도 연관돼 있지만 뭐 이렇게 양육해주는 또는 이렇게 케어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없는 경우 또는 있긴 있어도 같이 살고 싶지 않아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생활고에 이렇게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노인분들도 상당히 많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생의 모든 시기별, 즉 단계별로 인간이 발달해가는 그러한 단계별로 각각 그 시기별로 어떠한 고민과 심리적인 영향 요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어, 이런 심리적인 문제점들과 고민점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그 실제 임상에서 그 나이대별로 연령대별로 우리가 접해야 되는 그러한 클라이언트들의 심리적인 어떤 문제와 고민 요소들을 잘 파악해서 우리가 중재할 때 잘 그 부분을 이해하고 접근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인간 발달에 따른 어떤 심리적인 고려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어떤 그러한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